상상해보세요. 귀스타브 도레가 만든 세계. 문자는 상상의 문을 열고 그림은 그 너머를 보여줍니다. 문학 속 이야기들은 도레의 손끝에서 생생하고도 환상적인 장면으로 되살아났죠. 문자와 그림이 만나 확장되는 상상의 세계. 지금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스타브 도레는 1832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혼자 그림을 익히며 실력을 키운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비범한 재능을 인정받았죠. 15살에 파리의 출판업자에게 발탁돼 풍자 잡지에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고 평생 1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값싼 대중서적이 유행하던 시대였지만 도레는 판화가들과 손을 잡고 정교한 사파를 담은 고급 서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책은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도레는 당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도레의 작품은 단순한 사파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출판 문화와 사파 예술의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림책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 바로 귀스타브 도레입니다. 그럼 이제 도레가 펼쳐낸 상상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장화시는 고양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유럽의 옛 이야기를 모아 엮은 페로 동화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샤를 페로는 각 이야기 끝에 짧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야기가 환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맞닿길 바랐던 거죠. 그리고 약 200년 뒤 귀스타브 도레는 이 이야기를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판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문학 속 이야기 위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덧붙이며 글이 담지 못한 장면들까지 풍부하게 그려냈습니다. 페로가 쓴 글에는 고양이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레는 톱니 모양의 장화, 허리에 찬 주머니에 삐져나온 쥐꼬리 등 장화시는 고양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도레의 사파는 단순한 장면 묘사를 넘어서 문학을 새롭게 해석한 하나의 독립된 예술로 인정받았죠. 그가 그려낸 장화시는 고양이, 신데렐라의 마차, 빨간 모자를 노리는 늑대는 동화 속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동화 이미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17세기 스페인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입니다. 기사소설을 풍자한 이 작품은 유럽 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파로 제작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알론소 키하노는 수많은 기사소설을 읽은 끝에 자신이 진짜 기사라고 믿게 됩니다. 스스로를 돈키호테라 부르며 정의를 실현하려 나서지만 그의 여정은 점차 현실과 충돌하게 되죠. 이 작품은 끝까지 꿈을 믿고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귀스타브 도레는 1863년 스페인 여행에서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돈키호테의 사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죠. 풍차를 거인이라 착각한 돈키호테가 무모하게 돌진하는 순간 도레는 풍차의 날개를 마치 용의 날개처럼 기괴하게 묘사했고 허공으로 튕겨나가는 돈키호테와 로시난테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충돌을 극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음각과 양각을 적절히 활용해 채색 없이도 깊이감을 살려내는 판화 기법으로 돈키호테의 환상을 생생하게 표현했죠. 관람자는 그의 시선을 따라 돈키호테의 착각의 순간, 충돌의 중심으로 함께 끌려 들어갑니다. 이 사파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작품의 하단입니다. 왼쪽 아래에는 도레의 서명이, 오른쪽에는 판화가 엘리오도르 조세 피상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작가와 판각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실린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판각자의 정교한 솜씨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상의 나침반을 돌려 신비로운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볼까요? 노수부의 노래는 영국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가 쓴 작품입니다. 죄와 벌, 용서와 구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들려주는 기묘한 바다 여행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얼음바다에 갇힌 어느 날, 엘버트로스라는 바다새가 나타나자 선원들은 희망을 느끼죠. 하지만 노인은 충동적으로 그 새를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고 외로이 살아남아 끝없이 죄책감 속을 떠돌게 되죠. 귀스타브 도레는 이 신비롭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사파로 생생하게 재현했는데요. 썩어가는 바다, 그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작은 배. 도레는 이 장면에서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의 나약함을 압도적인 스케일과 섬세한 명암 대비로 그려냈습니다. 또한 파도를 잘 보면 마치 악마들이 헤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레는 이런 표현으로 배를 탄 사람이 느꼈을 공포를 생생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도레의 시선은 삶 너머의 세계로 향합니다. 13세기 말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죄와 구원, 신의 정의와 사랑을 탐구하며 중세 기독교 세계관을 문학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 바로 신곡이죠. 신곡은 단테가 죽은 뒤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로 여행하며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서사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파는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자살자들의 숲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스스로 삶을 끊은 자들은 죽은 뒤에도 육신을 되찾지 못한 채 뒤틀린 나무의 형상으로 갇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도레는 앙상하게 뻗은 가지들로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시각화했으며 신체와 나무가 기괴하게 결합된 모습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죄의 무게를 특유의 빛과 어둠을 이용한 세밀한 표현으로 그려냈습니다. 여정의 끝 도레는 웃음과 풍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엘은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 프랑스와 라블레가 쓴 풍자 소설입니다. 엄청난 힘과 식욕을 가진 거인 가르강튀아와 그의 아들 팡타그리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도레는 유머와 과장을 극대화해 캐릭터의 성격과 장면의 분위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거인 가르강튀아는 백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고기를 탐욕스럽게 먹고 있으며 양옆의 하인들은 삽 가득히 겨자를 그의 입에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라블레는 중세의 암기식 교육을 풍자하며 지식을 머릿속에 억지로 우겨넣는 방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비틀어 보여줍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바보가 되어가는 가르강튀아의 모습은 구시대 교육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풍자였죠. 현실을 꿰뚫는 상상력, 그 힘이야말로 지금까지도 도레의 그림이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귀스타브 도레가 글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듯 우리 역시 문자와 이미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해보셨나요? 더 큰 상상과 더 넓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